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일본은 그야말로 더 이상 과거에 우리들이 우러러보던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는 3가지 이유를 들며 지금의 일본은 개탄스럽고 절망적이다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그는 일본에서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일까요? 1980에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아시아 최강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시기 자라온 중국의 60에서 70년대생들은 어두운 역사 문제를 떠나 은근히 일본을 부러움의 눈길로 쳐다보곤 했죠. 물론 2000년대 중국이 서유럽 주요국들과 일본을 차례로 제치고 제2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며 이는 어느 정도 해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무의식 중에 일본을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젊은 청년들의 경우 2010년대 이후로 한류 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한국의 문화를 일본의 것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과거 일본의 아시아 최강 패권국 시절에 받은 강렬한 인상은 중국 기성세대들로 하여금 한국은 중국의 발 아래에 있어도 일본만큼은 동아시아 내 어느 국가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러한 충격적인 일본의 실체가 드러나며 중국 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이 더 이상 과거의 동아시아를 주름잡던 선진국이 아니었다며 그들 사회의 어두운 면을 소개하는데요. 평소 생각하던 일본의 모습과 실제 일본의 모습이 크게 다르다는 점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당 영상의 사실 여부를 놓고 갑론을 박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我们平时看到的日本总是光鲜亮丽的，但我在日本旅游期间也看到了一系列社会的阴暗面。全世界最干净的国家，原来有这么多垃圾。凌晨12点的红灯区，有一群离家出走的未成年，每一天晚上都是如此，让无数人倾家荡产的弹珠机遍布了日本的每一个角落。总体而言，日本是一个发达文明的国家，但如果你想看到它的另一面，那就开始本期视频吧。 这是歌舞伎町的一条街， 특이한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全都是一些酒吧和咖啡店，他们叫做看板娘，就是帮酒吧和咖啡店举广告牌的一群女孩，打扮得很漂亮，站在这。不过这是凌晨的歌舞伎町，就非常脏乱差了，到处都是垃圾其中 最不稳定或者说最乱的，应该就是这个广场里的这群小孩吧。他们就10多岁，然后凌晨也不回家，在这聚会，像露营一样。你看，喝啤酒，喝醉了聚在一起聊天，染发、打耳洞、纹身，什么都有。还有一个烂醉如泥的，看躺在这，不省人事了。但日本的电视台有没有来他们的东京歌舞伎町 拍一拍这里的年轻人，而这个广场的环境反差实在太大了，所以绝大多数游客路过这里都会忍不住拍照。我每次在日本便利店买啤酒，我都要点一下屏幕的确认键，确认我是20岁以上的。但这个规定好像对这群小孩不适用啊！这些小孩随便就能进便利店买啤酒了。 就日本很多法律就是形同虚设的。这群每天晚上都聚集在东宝大厦门口的孩子，被称为东横小孩。他们大多数是未成年人。歌舞伎町有很多网吧或者小宾馆，如果需要休息，他们就会几个人合伙开一个房间睡觉。 실제로 토요코 키즈를 구경하러 일본에 온 여행객들 역시 적지 않다 보니 일본 정부는 되려 이들을 관광상품처럼 써먹는 충격적인 대응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죠. 해당 남성은 현재 일본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일갈합니다. 大家来日本旅游，千万不要进我身后这种店。一开始我还以为它是卖动漫周边的商场的，结果进去之后我直接震惊了，里面摆满了一排一排的赌博机。这一天，赌博厅里更是挤满了人。 마치 넋이 나간 사람 마냥 멍하니 버튼을 눌러대는 사람들. 他们的这2个赌博游戏一个叫 Pachinko 或者叫弹珠机，另一个叫 Slot 或者叫老虎机，他们都有一些共同点。第一，他们赌得非常小，每次的压注呢就是几分钱、几毛钱或者1、2块钱人民币，所以输掉一局你是没感觉的，没所谓，继续再来。第二呢，就是他们的操作非常简单就是按1、2个按钮，然后等待结果运气好你就中奖了。 运气不好就输了，再来一局。所以他们每一局玩的时间是很短的，2、3秒钟就打完一局了，然后一直重复。
所以你的手呢一直都是按开始键，按开始键，按开始键。这是它第3个特点，就是你不断的重复简单无脑的操作，你这个人呢就会变得非常的麻木啊，慢慢的重复，没有知觉啊，直到你的钱全部输光了。没有收哈，你不存在说啊，我拿全部积蓄一把全撒进去了，不是这么玩的，而是它像吸血鬼一样咬在你的一块皮肤上，慢慢的吸干你的血。以前我就看新闻说，日本的老年人沉迷于弹珠机，但年轻人呢就不怎么玩了，所以这个赌博游戏就开始衰落了。但当我真正走进这个赌博厅，我就发现，啊，原来里面有很多年轻人的，只不过年轻人玩的是 slot， 也就是老虎机。喜欢赌是人的本性，只要赌博存在一天，年轻人一样会沉迷于赌博的。 실제로 일본은 도박이 비합법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는데요. 그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其实日本的法律啊是明文禁止赌博的，只不过在实施过程当中呢，执法者并没有真的去禁止这个赌博，并没有去抓人。他们是怎么来规避书面上的法律的呢？他们赌博厅会给你兑换一些钢珠或者游戏币，如果你在赌场赢的游戏币并不多，大概只有等值几十人民币的话，赌场是不会给你金条的，而是会让你换一些零食、可乐，凑齐这个数就可以了。但如果你赌赢了很多钱，你这个钱可以换几千、几万、几十万人民币的话，他们就会给你一些代金券，给你一些金条，然后你拿着这些代金券、金条出门以后，对面就是给你换现金的机构了。这个所谓的第三方机构声称是跟赌博厅没有任何关系的，但大家懂得都懂，他只是用这种方式来规避法律上的禁令而已。这也很符合日本人一贯的行事风格吧。但是日本的赌场小归小，它的数量是真的多，它的分布是真的广。不管是大城市的市中心繁华地带，还是在商场1楼的铺位，或者是车站的旁边，又或者是我现在这个大马路的路边，你都可以看到日本的赌场，诱惑很多人走进去赌钱、输钱，甚至破产。日本厚生劳动省的报告显示，有25%的家庭暴力与赌博问题有关，因为弹珠厅而破产的人更是数不胜数。东京街头的流浪汉很多都是赌狗。即便弹珠厅的危害范围已经非常大了，而且堂而皇之的违反日本法律，日本政府也不敢动博彩业的任何利益，因为它太过庞大，已经绑架了日本的社会和经济。在他们的产业报告里，有单独的一项收入来源就是赌博游艺，这方面的收入每年高达3000亿日元左右，也就是100多亿人民币，占了总收入的10%以上，不算特别多，但绝对是不可或缺的部分。这个世界没有完美的国家，像日本已经是非常发达、非常文明了，但依然存在着各种社会问题。本期视频我想向大家展现。 그는 3가지 이유를 들며 지금 일본은 더 이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강대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거 기억 속에 존재하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상상 속의 선진국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인지 해당 영상은 21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 만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큰 논쟁거리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한 중국 네티즌은 제가 도쿄에서 13년을 살았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 중 95%가 사실입니다. 정말 길거리에 여자들이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으며 어딜 가나 파친코 가게가 보입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친코 가게가 아침에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개점을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라며 해당 영상 내용이 사실임을 단순 증명해주는 글이 1000여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통제된 정보만을 습득하며 알게 모르게 일본에 대해 부러움을 갖고 있던 중국의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며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를 놓고 떠드는 모양새이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이는 인민들을 좌지우지하고자 외부 정보를 엄격히 통제하는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여겨지는데요. 중국 공산당 특유의 검열 그리고 일본의 사회 문제, 이 둘의 환장할 콜라보레이션이 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을 요청하는 손이 고마움을 모르는 손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만들어진 영상은 재미있었나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영상이 별로였다면 따가운 질책을, 재미있으셨다면 가볍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항상 구독과 함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